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약술논술 강의를 진행하게 된 이우종 선생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고요. 자, 여러분, 작년은 우리 적성고사였잖아요, 가천대가. 그래서 이제 답만 체크하면 되는 객관식 문제였는데, 자, 올해부터는 풀이 과정을 좀 보는 약식 논술이죠. 약식 논술. 그죠? 그래서 논술이라는 말이 붙으면 사실 여러분이 조금 부담감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죠? 자, 그러나 여러분이 평소에 연습장에 어떤 문제를 풀 때 막 풀이 과정 없이 답을 내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풀었다라는 그 풀이 과정만 수학적인 기호를 통해서 여러분이 올바르게 막 이렇게 써주면 크게 감점이 없고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의 난이도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크게 차이는 없다. 그리고 조금 얘기를 해보면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그 정도 레벨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충분히 풀 수 있는 거니까요.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 요거 같이 공부해보기로 해요. 알겠죠?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보다 큰 실수 x에 대해서 요런 거 범위 잘 챙겨야죠. 1보다 큰 실수. 자, x의 제곱근 중 음수인 것을 fx라고 한대요. 자, 우선은 여러분, fx의 정의가 나왔어요. x의 제곱근 중에 음수인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x의 제곱근이라는 정의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1번. 자, 무언가를 제곱을 해서 x가 됩니다라는 뜻인 거죠. 그죠? 무엇인가를 제곱해서 x다. 그러면 우리 요 네모 칸에 들어갈 알맞은 값은 무엇이라고 표시하나요? 이 네모는 우리가 루트 x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x라고 하기도 해요. 맞죠? 자, 그런데 이 중에 음수인 것을 fx다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어떤 게 fx죠? 맞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x가 fx임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루트 x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x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을 gx라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논리로 생각하면 되지 않겠어요? 자, 두 번째. 자, x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gx 그랬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3번을 곱했더니 x가 됩니다라는 소리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만족하는 요 세모에 들어가는 기호, 수가 얼마인지 알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결국 요 세모는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세제곱근 x예요. 요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이것을 문제에서 gx라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결국 문제에서 말하는 gx란 세제곱근 x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일단 fx와 gx를 각각 요렇게 구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세 번째로 물어보는 게 뭔가요? 자, f서클 gx 그랬어요? 두 함수를, 두 식을 합성하시오 문제군요. 그러면 f에다가 gx를 집어넣으세요라는 소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x 자리에 여기 있는 gx를 대신해서 이렇게 집어넣읍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답안지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죠? 이렇게 막 화살표 쓰고 그런 거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루트에 그 다음에 다시 세제곱근 x다. 요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다시 요거 제곱근 정리하면 여기에 살짝 얼마가 숨겨져 있는 거죠? 2가 숨겨져 있는 거고, 따라서 이것을 하나의 제곱근으로 만들면 6제곱근 x다라고 정리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문제가 이게 정수가 되도록 하세요가 문제예요. 정수가 되도록 하세요. 그럼 여러분 정수가 되려면 당연히 이 겉에 있는 제곱근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요 6제곱근이란 결국에 6분의 1제곱을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 요 6분의 1제곱이 사라지려면 x는 몇 제곱이 돼야 돼요? 최소? 맞습니다. 6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1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계산의 결과가 정수가 되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요 녀석이 정수가 되려면 정수이려면 결국 x는 무엇의 제곱이 되어야 할까요? 맞습니다. 2의 6제곱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64다. 이렇게 정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4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정수 A의 개수를 찾아라 그랬어요. 로그가 정의된대요. 여러분, 로그가 정의된다는 건 무슨 말이죠? 자, 밑조건과 진수조건이 만족된다. 그거예요.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밑조건이라는 건 뭐였죠, 우리? 맞습니다. 1아닌 양수. 그 다음에 진수조건은 뭐였죠? 양수였어요. 그죠? 그래서 1번. 자, 밑조건에 의해 일단은 여기서 밑이 a 플러스 2니까요. 자, a 플러스 2는 양수이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2는 1이면 안 되는 거다. 일단 이거를 적어주고요. 요거를 정리를 해보죠. 자, 정리하면 a가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되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일 수는 없어요가 나오는 거예요. 맞죠? 분명히 요거 두 개는 나중에 a의 그 범위를 결정할 때 사용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수조건. 자, 진수조건에 의해 자, 진수조건이란 뭐였죠, 여러분? 양수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진수가 요 2차식이니까요. 6 빼기 a 제곱이 양수다. 자, 2차 부등식이에요. 그러면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로 정리되는 게 필요한 거죠.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자, a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습니다. 요런 형태로 바뀌는 거죠. 네, 요거 이제 인수분해하면 여기가 2, 3에 자,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a 요렇게 이제 정리가 돼서 자, 따라서 결국 요게 a 마이너스 2랑 자, a 플러스 3에 자, 곱이 0보다 작습니다. 이기 때문에 자, 다시 이렇게 화살표요. 화살표 여러분 실제 답안에는 이렇게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습니다. 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번호를 하나 붙이죠.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요 녀석을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번호를 붙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최종 결론. 자, 1번과 2번에 의해서 자, A라는 값은 이 조건도 만족해야 되고 이 조건도 만족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교집합을 찾으면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요거 수직선 안 그려봐도 이해되시죠? 그려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A축 하나 그리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현재 2번의 범위는 지금 요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보다 크면서 자, 마이너스 2는 여기 있거든요. 자, 그런데 마이너스 1은 가질 수 없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결국에 마이너스 2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1은 가질 수 없으니까 요런 범위 하나랑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요런 범위 하나가 또 있다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따라서 1번, 2번에 의해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자, 또 하나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A가 정수기 때문에 자, A는 정수이므로 여러분 첫 번째 구간에는 만족하는 정수값이 있나요, 없나요? 이 범위엔 없죠. 그러면 이 범위에는 만족하는 정수값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자, 뭐하고 뭐가 있어요? A는 0하고 1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개수를 찾아라 그랬으니까 결국 정답은 두 개다 이렇게 답을 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곡선 요거 지수함수군요. 그죠? 자,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곡선의 점근선이 그랬어요. 우리 평행이동하고 점근선은 굉장히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관계죠. 그죠? 이런 거 잘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그게 직선 y = 1일 때 상수 n의 값을 찾으세요. 문제예요. 자, 출발해 봅시다. 1번.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식을 잘 한번 보세요. y는 자, 4에 자, 이 꼴이 빠졌네요. 자, 3 빼기 x제곱에 마이너스 5라는 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식을 y축의 방향으로 n만큼을 평행이동한다 그랬거든요. 자, 이것을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다. n만큼 평행 이동하면 선생님 말보다 아니지. 선생님 글씨보다 말이 빠르죠. 그죠? 네. 그럼 여러분 평행 이동된 식은 어떻게 만들죠? 우리 여기 y 대신에 뭐 넣는 거였어요? y 더하기 n 넣는 건가요? y 빼기 n을 넣는 건가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y 더하기 n을 넣나요? 아니면 y 빼기 n을 넣나요? 느낌이 뭐죠? 네, y 빼기 n을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죠? 네, 눈치 있으시죠? 네. 그래서 요 속에 y 빼기 n이 들어갔다 치면 그 빼기 n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n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함수식은 y는 4에 3 빼기 x제곱에 마이너스 5 여기까지는 기존의 함수식이고요. 여기에 플러스 n이 붙어요 란 얘기예요. 이렇게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어떤 거요? 자, 어떤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보기에 뭐 이렇게 증가하는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감소하는 아이도 있겠죠. 지수함수가.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증가하든 아니면 이렇게 감소하든 점근선이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선생님 손이 점근선이에요? 이렇게 지수함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수함수를요. 자, x축에 평행하게 평행이동이라는 건 좌우로 움직인다는 거죠. 좌우로. 그죠? 그러면 좌우로 움직이면 여러분 요 점근선은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 만약에 y축 방향으로 이만큼을 내려볼게요. 이만큼 내리면 어떻게 돼요? 점근선도 따라서 이만큼 내려가겠죠. 그죠? 아, 결론 나왔죠? 자, 따라서 결국 y축 방향으로 n만큼을 평행이동합니다. 그렇게 있겠기 때문에 결국에 기존의 점근선 역시 n만큼이 평행이동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그래서 결론은 요 뒤에 붙어 있는 이 상수값, 이게 바로 점근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결국 y는 n-5가 자, 평행 이동된 함수의 점근선인데 그게 결국 y = 1과 같아요 란 얘기예요. 이렇게요. 그죠? 따라서 요거 만족하는 n값을 찾으면 얼마다? 6이다. 요렇게 적어주시면 된다는 거죠.